신호등 있고요. 여기 어린이들이 둘 있네요. 어린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 저 어린이들이 신호 대기하고 있죠.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아이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다리,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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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시 보면요, 여기서요, 자, 신호가 바뀌니까 뜁니다. 오토바이는 신호 위반이죠. 오토바이는 신호 위반에, 네, 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근데 저 어린이도 좀 빨리 뛴 게 좀 아쉽죠. 네, 지금 일단 과실 비율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럴 때 어린이에게 법원에서 5% 과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10%까지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난 신호에 따라 뛰었는데 뭐가 잘못이야? 그러나 저렇게 신호 바뀐 직후에는 좌우를 살펴야 돼요. 혹시 바뀐 직후에 무리하게 달려오는 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판사에 따라서 아유 저건 100대 빵이야 어린이 보호구에서 저는 오토바이가 당연히 멈췄어야지 100대 빵으로 보는 판사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행자도 100대 빵이다 아니라를 떠나서 사고 안 당해야 되죠. 신호 바뀌고 신호등만 보고 뛰면 안 됩니다. 좌우를 살폈어야 돼요. 너무 성급했죠. 지금 저 어린이의 부모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어린이에게도 5 내지 10% 과실이 있다는 점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아들, 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영상이에요. 한편 여기에서요. 문제는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녹색불에 건너다가 배달 오토바이와 사고 났습니다. 처음에 진단 2주 나왔는데요. 3주째 발목 통증을 아까 발을 갖다 이렇게 아프다 그러잖아요. 네, MRI 촬영해 봤더니 인대 파열로 진단받았습니다. 지금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요. 근데 책임보험뿐이에요. 오토바이가 앞으로 치료비가 걱정되네요. 심리 치료도 해야 되는데 통깁스와 목발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깁스 푼 후에 심리 치료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치료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민사 소송한다면은 변호사에게 소송을 부탁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 홀로 소송해야 될까요? 아이고 저희한테는 치료비도 부담이 됩니다. 네, 또 자비로 큰 병원 큰 병원 비용과 정신과로 내 돈 내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저희처럼 무보험자 상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비는 안 한 상태이고요. 가해자분께서 치료비 걱정에 건강보험을 처리해달라고 그랬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건강보험 처리했던 부분도 우리 쪽에 다 토해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걱정스럽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다고 그러나요? 무보험차 상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운전자 보험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자동차가요, 시아버님 명의로 돼 있어서 손주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네, 여기서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요, 자비로 치료받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죠. 지금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계시네요. 건강보험 치료받은 거 내가 토해내는 게 아니에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중에 가해자한테 구상권 행사하죠. 책임보험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한테 구상권 행사합니다. 그리고요. 우선 건강보험을 치료하시면 자기 부담이 물론 이제 비급여도 있고 그러니까 부담이 상당하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건강보험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책임보험밖에 안 되는데 그게 본인 혼자 배달하는 거면은 그 운전자가 책임져야 되고요. 만약에 그 회사가 있으면 식당이라든가 또 치킨집이라든가 회사가 있으면은 그 오토바이 배달 중에 일어난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그 오토바이 주인 또 주인과 그리고요. 근데 오토바이가 개인 소유면은 그 주인한테 책임 묻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민법 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오토바이 주인이 따르다 그러면 오토바이 주인과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도 안 되고 그럼 일단 건강보험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중에 소송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소송 여부는 장애가 남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사고는 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차피 처벌받죠. 처벌받는데 3주 진단이면은 저갖고 구속되거나 또는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벌금형에 해부될 것 같은데요. 벌금, 종합보험 안 되고 그리고 또 신호위반이니까 신호위반 아니면은 벌금 150만 원 정도일 텐데요.
그런데 신호위반까지 하면 벌금 300만 원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 그러니까 오토바이 운전자가 좀 처벌을 짙게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형사 합의, 민형사상 합의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좀 안타까운 면이 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운전자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다 그러면 그럼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 지원해 주죠.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이번 사고 민식이법 위반이네요. 그럼 500만 원 이상이네요. 어린이 보호 깜빡했어요. 민식이법 위반까지 합쳐지면 벌금이 최소한 500만 원이고요. 500에서 한 700만 원 될 것 같아요. 원만하게 형사합의 되면은 좀 벌금 깎아주죠. 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만약에 운전자 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그 벌금 한 500, 700 되는 거 그거 내줄 거고요. 저 운전자 보험에서. 그리고 6주 위반이라 하더라도 500만 원 나와요. 요즘 거는요. 요즘 운전자 보험은. 그래서 오토바이에게도 오토바이 운전자분들도 운전자 보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나도 벌금을 대신 내주는 거고요. 운전자 입장에서 또 피해자 저 앞으로 심리치료도 받아야 되고 책임보험에서 나오는 몇 푼 안 되고 근데 그러면 형사비금 500만 원 넘으면 그걸로 좀 이제 보충이 될 수 있잖아요. 운전자 보험이 가입됐는지 안 됐는지 명확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또 비록 3주지만은 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렇게 신호위반하고 어린이 보호해서 그러면 진정서 제출하면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벌금 500에서 700 정도로 예상되지만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형사합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이에게 지금 발목 인대 파열인데요. 인대 파열로 인해서 어린이들은 또 회복력이 좋으니까요. 장애 남지 않기를 기원하고요. 그리고 지금 트라우마가 상당히 있을 텐데요. 앞으로는 이 횡단보도 못 건너, 너 엄마 좀 무서워, 나 횡단보도 엄마가 좀 같이 건너줘. 이렇게 할 정도로 트라우마가 좀 심할 겁니다. 근데 이번 우선 시간이 지나면은 언제 일어난 사고인가요? 이 사고 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사고 일시가 11월 6일 한 달이 지났군요. 한 달 지났는데 조금 더 시간 지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신호 바뀌더라도 저렇게 뛰지 말고요. 좌우 살펴서 차들이 멈추는 거 보고 어떤 차가 빨리 달려오면 그 차 멈추는 거 보고 안전할 때 건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회복 기원합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